변호사님, 네, 우리 의뢰인 중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빛을 네. 갑작스럽게 발견하게 된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0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뭐 별일이 없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채권 추심업체한테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빚을 발견하게 돼서 네. 저희한테 맡긴 사건이 있었어요. 10년이면 네. 기간이 굉장히 먼 시간인데 의뢰인분도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통지를 갑자기 받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민법상 특별안정승인 제도에 관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안정승인을 언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 1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부모님의 채무를 갑자기 알게 되거나 이러면 뭐 누구나 놀라고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마 모든 일상적인 일들 이런 게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의뢰인분의 상황에서는 어머니보다 이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이었나요? 이게 이제 이분도 가족이 있고, 네. 이미 결혼해서 이제 가정이 있는데, 어머니랑은 이제 교류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어머니랑 돌아가실 때는 어머니가 특별히 뭐 빚이 많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연락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뭐 당연히 빚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 할 필요가 없었고, 네. 그냥 재산도 없고 빚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근데 갑자기 채권 추심 업체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에 와서 과거에 어머니 재산이 빚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그 빚이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받아둔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실 때 네. 아버님이 졌던 빚을 어머니 명의로 받아뒀기 때문에 그 빚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돌아가시니까 이제 의뢰인한테 넘어온 거예요. 아, 근데 최종적으로는 아버님이 졌던 빚을 네. 대신 책임지게 된 경우였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당황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물어본 사건이죠. 네. 그러면은 어머님도 약 10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은 뭐 그 훨씬 더 이전에 네네. 되게 오래된 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채무의 통지를 갑자기 받게 된 사건인데 네네. 어떻게 해결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특별안정 승인에 관한 사건인데요. 네. 우리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속 포기고 네. 하나는 한정 승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효과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절차나 번거로움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 경우라면 이제 한정 승인을 받는 게 좋다 네.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데 그거는 사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요. 3개월이 지나버리면 못 해요. 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몰랐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망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내가 인지한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수년 전에 돌아가셨다 해도 내가 알게 된 시점은 얼마 전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안에만 하면 돼요. 그걸 이제 특별 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개월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3개월의 기산점이 되는 알았던 시점. 이거는 이제 채권 추심 업체한테 통지서를 받은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하면 된다. 다만 이제 한정 승인 할 때는 그 일반 한정 승인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제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몇 월 며칠 날 그 채권 추심 업체한테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 네. 그 두 가지를 이제 잘 소명을 하면 일반 한정 승인하고 똑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오래된 채무라고 해도 네네. 그 뒤늦게 새로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그거 몰랐으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소명을 하고 우리 의뢰인의 결론은 어떻게 난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더 많다. 예컨대 이제 빚보다 재산이 더 많다면 네.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한정 승인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명하는 게 첫 번째고
이거는 이제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라든지 주민센터에 가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사망 시점에 어머니 재산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소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한을 지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번에 채권 수심 업체 통지서 외에 네. 과거에도 한번 받은 적이 있다. 어. 근데 내가 무시해뒀다. 근데 두 번째 받았을 때 알게 돼서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3개월이 돼버리니까. 음. 그래서 요번에 처음 받은 게 맞고 제대로 통달이 됐다면 그 3개월 안에 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한정승인이 인정됐고요. 한정승인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판결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판결문이 한 3개월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공고나 최고하고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그 일간지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돼요. 네.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으면 내용 증명을 최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고나 최고는 2개월 이상 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청산이 들어가는데, 청산이라는 건 이제 재산 받은 범위 내에서 빚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뭐 청산할 게 없고 네. 재산이 잃고 있으면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배당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마무리를 해드리는 게 저희 작업 중에 하나라 네. 저희가 이제 한정승인 결정문을 특별 한정승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공고, 최고, 청산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사건이죠. 그 오늘 말씀드린 실제 사건과 같이 알지도 못했던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던 채무 같은 것들을 갑작스럽게 통지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좀 놀라셨겠지만 좀 참고하셔서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부모님 돌아가실 당시에 뭔가를 조치를 못했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변호사 상담 받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않고 항상 이게 알게 된 시점 기준을 빨리 찾아가면 된다. 네. 다만 그 시간조차도 이제 딜레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통지서를 받으면 빠른 시간에 저희 같은 로펌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요것만 알고 계셔도 될 거예요. 받고 지체되는 시간만 그렇죠. 좀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여나 비슷한 상황인데 참고하셔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